2007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어느 날 시험 공부를 핑계로 친구랑 방에 모여서 저는 엄마 몰래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니홈피를 꾸미느라 말이죠. 다람쥐보다 더 열심히 모은 도토리로 미니미도 바꾸고 BGM도 사고. 맞아요. 오, 야 이거 좀 희망장인 듯? 옛날에 키웠잖아요. 기왕장. 야, 도토리 아깝다. 방문자 수가 4명이 너냐? 완전 안습인데. 그치. 그때 마침 메시지? 반가운 일촌 신청 쪽지가 도착했어요. 이상엽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술부 동아리에 새롭게 들어온 1학년 황민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친하게 지내요. 지난달에 전학 온 여자 후배인데 다음 주 동아리 활동 전에 미리 인사를 하고 싶었다면서요. 어떤 애인지 궁금해서 미니홈피에 들어가 봤더니 오, 프로필 사진이 완전히 귀여운 거예요. 아 이놈의 인기 피곤하다 피곤해. 야, 봤지? 봤다, 봤어. 응? 시험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는 거 아주 잘 봤다. 응? 갑자기 방에 들이닥친 엄마가 폭풍 잔소리를 쏟아내는데 며칠 동안 학원 빠지고 PC방에서 논 것까지 귀신같이 다 알고 오셨더라고요. 엄마는 다 알아. 그럼 귀신이지. 그리고 다가온 토요일, 가족들은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고 저는 땡땡이를 친 벌로 학원 보충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용돈도 끊겨서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저녁 늦게서야 집에 가는데 아니,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걸어가야 돼. 엘리베이터까지. 아, 우리 집 9층인데. 와, 오늘 일진 진짜 왜 이러냐? 온갖 짜증을 다 내면서 계단을 올라 겨우겨우 9층까지 도착했는데 집 앞에 웬 교복 입은 여학생이 현관문을 바라보고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집 앞에. 처음에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집을 잘못 찾았나 했는데 문에 적힌 숫자를 보니 903호. 우리 집에 맞았어요. 저기 죄송한데 저희 집 앞에서 뭐 하세요? 저기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말을 걸자 슬며시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는데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쌍꺼풀이 진하고 큰 눈. 선배님 안녕하세요. 너 전학생 황민지 아니야? 그건 저에게 일촌 신청을 했던 전학생이었어요. 오, 민지다. 저를 향해 씩 미소를 짓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막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설마 얘가 날 기다린 건가?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아, 그게 제가 바로 위층에 살아가지고요. 그래서 선배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는 근데 제가 집 열쇠가 없어가지고 혹시 부모님 오실 때까지만 선배님 집에서 기다리면 안 될까요? 야, 이거 뭐지? 아 근데 지금 우리 집도 아무도 없는데. 아, 저 진짜 얌전히 있을게요. 지금 이사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님도 안 계신 집에 여자애를 데려간다는 게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다고 1시간 넘게 서 있어서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애원하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 그래서 후배의 부모님이 오시는 밤 10시까지 우리 집에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는데 여자 사람하고 단둘이 있는 게 처음이라 어색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아 근데 1시간 동안 기다리느라
다리 아팠겠다. 아, 괜히 마음 아프네. 아, 소파에 편하게 앉을래? 아, TV 틀어줄까? 그런데 그 후배가 아무 대답도 없이 꼭 뭔가를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뭐야? 거실, 주방, 안방. 그러다가 제 방 앞에 멈춰선 거예요. 이상한데. 그래. 선배, 저 여기 들어가도 돼요? 아, 거기 내 방인데. 아, 근데 청소 안 해서 좀 더러운데. 괜찮아요. 저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만 하면 안 돼요? 그래. 어색하게 같이 있느니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혼자 소파에 앉아 10분, 20분 멍을 때리다가 문득 아 맞다 물이라도 줄 걸. 뒤늦게 주스를 들고 방문을 놓고 했어요. 황민지, 나 들어갈게.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야? 이상해. 나 들어간다. 하는 수 없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본 저는 황당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지? 아니 컴퓨터를 한다던 애가 컴퓨터는 켜지도 않고 까만 모니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어? 아, 혹시 컴퓨터가 안 켜져? 도와주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 아이가 몸을 확 돌려서 깜짝이야.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야, 이 문 안 열어? 문이 잠겨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문도 잠궜어? 그리고 그때부터 마치 방 안을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커다란 진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상엽 선배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 난리를 쳐놓고 목소리가 어찌나 태어난지 지금 안녕이란 말이 나와? 너 당장 거기서 나와라. 네?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 어디게? 빨리 내 방에서 나오라고. 남의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아, 선배님 왜 그러세요? 아,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할수록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저 집인데요. 누가 들어온 거야? 혹시 선배님 집이 어딘데요? 9층. 너네 집 바로 아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배님 집에 있다는 거죠? 어떡해. 그게 여기까지 찾아왔나 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고 그 순간에도 방 안에선 계속 기이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중간중간 내보내야 돼. 공포스럽다.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갔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게 누구든 당장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지. 너무 이상하다. 야! 좋은 말로 할 때 안 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어. 주춤주춤 뒷걸음을 치던 그때 선배. 저 찾으세요? 제 눈앞엔 황민지가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주먹으로 천장을 부술 듯이 두드리다가 위로 올라가. 가드득 가드득 손톱으로 피가 날 듯 천장을 세게 긁는 거예요. 혼자있더니 들러붙어서 미친 듯이 저를 향해 기어오는데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몸이 얼어버리고 말았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쳤다. 순간 거짓말처럼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방 안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금 그거 사람 아니었어. 저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전학생 황민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지. 위층에 도착하자 유독 눈에 띄는 집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천사무. 현관문에 커다란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뭐 안에. 뭐가 사연이? 문 양쪽으로 소금이 담긴 커다란 그릇이 놓여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것이 황민지의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여기 황민지 집이죠. 조금 전에 자기가 황민지라면서 우리 집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 황민지 괜찮은지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민지 아까부터 집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집에서 놀란 아줌마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도 그 뒤를 쫓아갔어요. 그 안에는 잔뜩 겁에 질린 황민지가 보였습니다. 허공에 대고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애원하다가 경기를 일으키며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민지 어디? 아유 내 생이에요. 아유 내 생이 어떻게? 그런 딸을 부둥켜 안고 역독한 것이 기어코 또 찾아왔네. 민지야, 엄마야 정신 좀 차려봐. 알고 보니 전학생 황민지에겐 정말 안타까운 비밀이 있었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지독하게 시달림을 받아오고 따라다녔구나. 그 아이를 두고 무당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은 귀신이 집을 짓는 발자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주 들어오는 거야. 온갖 비방을 써도 효력이 얼마 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주를 바꾸기 위해 이름도 바꾸고 멀리 이사까지 왔는데 또 안 되는구나. 그 귀신이 어떻게 알고 또 여기까지 쫓아오고 만 거죠. 하지만 그 집 현관에 있는 부적들과 소금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자 제 방 천장을 통해서 바로 위에 있는 민지 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한 것 아닐까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황민지를 못 봤어.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어디 간 거야? 어디로? 결국 또 도망치듯 어디론가 떠나고 만 겁니다. 지독한 팔자를 타고난 전학생. 아이고, 불쌍하다. 새로운 곳에선 과연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34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4년차 의사가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오호. 이분을 김준호 씨, 가명입니다. 준호 씨라고 얘기를 할게요. 준호 씨가 대학 생활할 때 있었던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불현듯. 오. 일단 이 대학교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이 시가지에서 좀 떨어진 산에 학교가 있었대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정말 산에 덩그라니 이렇게 학교만 있는, 공부만 할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의 학교였던 거죠. 우리 준호 씨가 바로 8년 전인 2014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본과 1학년 생이었던 거예요. 준호 씨는 공부 말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참여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학교의 밴드부 동아리. 그런 거 있어야 돼요. 네, 스트레스 풀 때가 있어야 돼. 근데 좀 여기 특이점이 뭐냐면 베이시스트 중에 한 분이 이 대학교의 법의학과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법의학과 교수님. 교수님하고 같이 다 같이. 네. 부담스러운데? 아니 근데 이 교수님이 근처에 신원 미상의
이런 시체나 시신이 떠오를 때나 혹은 미제 사건을 다시 수사할 때 경찰분들이 와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할 사연은요. 이 법의학과 교수님에게 유일하게 인정을 받아서 그 학교에 전설이 된 레전드 사연입니다. 이제 때는 5월. 5월이면 어떠세요? 5월이면 대학교. 대학교에 뭐가 있죠? 축제가 있잖아요. 막 들썩들썩 분위기가 너무 좋은 때 준호 씨가 있는 밴드부 동아리도 축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딱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근처 의과대학 옆에 주차장이 있었대요. 바로 옆에. 거기서 그냥 정말 편하게 대충 청마 치고 대충 단위 무대 이렇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연하고 이제 술을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워낙 공부하느라고 피곤하니까. 공연 당일이 됐어요. 예.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고 그 자리에서 술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12시 이 동아리에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 친구의 캐릭터를 살짝 말씀드리면 악기는 잘 못해요. 이거 실력은 없어. 근데 인싸예요, 인싸. 들어와가지고 요거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네, 요거 하려고. 근데 이 친구가 술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거 기숙사에 먼저 들어갔구나. 혹은 이거 천막 치우기 싫어서 도망갔구나.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서 우리도 천막은 내일 아침에 치우고 일단 술자리만 치우자 대충 치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술 먹었던 멤버가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천막이랑 이런 걸 치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뒤에 의과대학 건물에서 어제 사라졌던 그 친구가 그 옷 그대로 머리는 산발이 돼서 막 뛰쳐나온 거예요. 건물에서 왜? 친구들은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 있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 상태가 심상치가 않더래요. 뭘 봤구나.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아닌데 왜 그래?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의과니까 야 너 어디 아파?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친구가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전날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 기운을 못 이기고 기숙사로 향합니다. 기숙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려서 자기 방문을 열고 침대에 이렇게 옆으로 잠을 든 거예요. 한참 자다가 문득 잠에서 깨더래요. 그리고 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그 소리 때문에 깬 거예요. 피몽사몽하고 눈이 안 떠지는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어둡더래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얼굴하고 목 쪽에 서늘한 기운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 진짜. 그렇게 끼치더니 락스 냄새 같기도 하고 소독약. 시큼한 냄새가 코가 찡하도록 나더래요. 그 순간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해부 실습실에서 나는 포르말린 냄새인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 친구가 떠지지 않은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겨우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룸메이트의 침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뭐야?
그 순간 느낀 거예요. 여기 기숙사가 아니라 법의학 교수님 부검실이구나. 잘못 들어가지. 잘못 들어간 거. 문을 잠궈 놨을 텐데. 거길 들어갔대. 상황을 빨리 캐치한 이 친구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온몸이 밧줄로 묶인 것처럼 움직이질 않더래요. 가위 눌렸어. 그리곤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내 앞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아까 목이랑 얼굴에 서늘하게. 끼쳤던 그 한기가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뱉는 숨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눈을 돌릴 수조차 없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눈 시야가 굉장히 어두컴컴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불이 꺼져서 어두운 게 아니라 이 친구의 눈앞을 누군가의 긴 머리카락이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곤 그 친구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날 왜 찾아왔어? 날 찾았어. 날 왜 찾아온 거야? 날 왜 찾아왔어? 날 찾았어? 이 친구는 여기에 대답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이 여자가 날 찾아오는 거. 날 왜? 박 박사님 많이 놀라시네. 과학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러더니 이 여자가 이 차가운 손으로 이 친구의 감고 있던 눈을 확 억지로. 진짜? 억지로 뜨게 하더래요. 왜? 억지로 뜬 눈앞에 보이는 건 어? 핏기 하나 없이 새파란 여자가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이 친구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고는 그대로 이 친구는 기절하지. 싫어하겠다 진짜. 이건 기절해야 돼. 해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이 친구는 주위를 둘러보니 기숙사가 아니라 정말 의과대학 건물이었고 기숙사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던 곳이 시신을 진짜네. 옮기는 엘리베이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야, 술 냄새 너무 난다. 그치. 술 너무 많이 먹었다. 너 지금 헛거봤다. 말이 되냐. 야, 너 지금 부검실에서 하룻밤 보낸 용자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동아리 연습이 있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바쁘신 우리 법의학과 교수님께서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께 얘가 교수님 그 부검실에서 하룻밤 잤대요. 이러면서 막 썰을 푼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 그래? 그러면서 기타를 이렇게 퉁퉁 몇 번 이렇게 뚱땅거리다가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익산 시신을 내가 그 부검실에서 부검했는데 그 시신이 여자였어 라고 하셨대요. 그 순간 동기들은 다 얼음. 그 친구에게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대요. 그 뒤로 이 괴담은 이 학교에서 레전드 괴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6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반은 남녀 할 것 없이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가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 쩍 마르고 왜소한 체격에 어두운 표정,
잘 씻지 않은 것처럼 냄새도 났습니다. 집이 좀 환경이 안 좋나 보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지민이에게 말을 안 걸었고 놀 때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은근한 따돌림이 확실한 괴롭힘이 된 계기가 생겼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깃돌을 공중에 던지려는 순간 지민이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얘들아, 혹시 나도 깨워주면 안 돼?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지민이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먼저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뭘까? 갑작스러운 그 말에 모두 당황해서 빤히 보고 있었죠.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미안. 그 모습에 경아라는 친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쟤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해? 같이 안 논다고 우리 저주하는 거 아니야? 경아의 말을 시작으로 아이들은 그동안 속으로만 생각했던 지민이 어머니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지민이 어머니가 좀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무당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머니가 좀 무당이시고. 났구나. 애들은 지민이의 행세, 말투까지 모든 것을 다 험담했죠. 아이고. 나 최지민이랑 살다 왔어. 내 발 썩으면 어떡해? 경아는 지민이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거의 발작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자, 빨리 열어. 그러더니 경아가 지민이한테 작은 선물 상자를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무당은 막 미친 사람처럼 뛰면서 방울 흔든다며? 나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너가 이거 차고 한번 흔들어봐. 경아가 억지로 목에 방울을 채우자 지민이는 무력한 얼굴로 그저 가만히 있었죠. 아이고. 아, 잔인하다 진짜. 완전 이쁜데? 흔들어, 흔들어. 아이들은 그런 지민이를 둘러싸고 손가락질을 하며 웃어댔고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 모습을 말리지 않고 방관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 책상 위에 작은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지민이도 교실에 없어서 슬쩍 열어봤는데요. 공깃돌이 들어있더라고요. 공깃돌이네. 어차피 얘는 공기놀이 할 애도 없잖아. 그 순간 저는 교실 문 밖에 서 있는 지민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최지민이도 봤어. 어쩌라고. 어느 틈에 다가와서는 지민이가 경아의 발을 붙잡았어요. 너 내 공깃돌 가져갔지? 그럼 나랑 공기놀이 할래? 미쳤니? 내가 네 들어온 물건을 왜 가져가? 증거 있어? 몇 시 몇 분 몇 초에 가져갔는데? 그럼 너 후회할 텐데. 아, 이거 설마 너네 엄마가 준 귀신 들린 공깃돌 같은 거야? 하, 그럼 나 소원 빌어야지. 최지민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민이가 너무 안쓰러웠지만 편을 들었다가는 저도 같이 따돌림을 당하는 건 아닐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1교시 수업이 시작됐어요. 근데 한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의 주인은 바로 지민이?
경아였어. 가져가네. 경아는 우리 반 반장인데다가 조퇴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활달한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지민이가 경아의 빈 자리를 힐끔힐끔 보면서 초조해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없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뭐야? 그렇게 수업이 다 끝나고 핸드폰을 켰는데 경아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친구들과 함께 경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경아야, 괜찮아? 왜 오늘 학교 안 나왔어? 그런데 문을 열어주는 경아의 표정이 무척이나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왜? 저희에게 들려준 얘기는 충격 그 자체였죠. 무슨 일이야? 어젯밤에 내가 자다가 갑자기 눈이 딱 떠졌거든? 근데 누군데 내 방에 있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여자애가 공깃돌을 갖고 놀고 있었어. 내가 어제 뺏은 그 최지민 공깃돌 말이야. 이게 꿈인가? 아, 잠깐만, 쟤 귀신인가? 내가 지금 가위에 눌렀나? 혼란스러운데 걔가 내 침대 위로 기어 올라오더니 날 쳐다보는 것 같았어. 숨을 참고 자는 척을 하는데 걔가 그대로 나를 쓱 지나쳐서 내 머리 위쪽으로 더 기어 올라갔어. 내가 아니네 그럼. 저기 침대 맡에 저기 벽에 붙은 거 보여? 우리 집 가족 사진. 또 이 말만 하는데 대체 뭘 하나 잡았다는 건지 잠도 못 자고 밤새 시달렸어. 그렇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할아버지가 그날 새벽에 등산 가셨다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걸 알게 됐대요. 큰 고비는 넘기셨는데 의식이 없으셨다고 했어요. 경아는 저희한테 얘기를 다 들려준 뒤 가족 사진과 공깃돌 주머니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만 누군가 손톱으로 꾹꾹 누른 것처럼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럼 귀신이 맞아. 지민이의 공깃돌도 꺼내봤는데 분명 5개가 있어야 하는 공깃돌이 4개로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경아는 오늘 아침 부모님께 이 일을 털어놨지만 할아버지 사고 때문에 놀라서 뭐 잘 듣지도 않으셨대요. 경황이 없지 뭐. 괜찮아. 걔 원래 좀 재수없잖아. 아, 쌤, 걔 너무 싫지 않아? 아, 걔 너무 재수없지 않아? 애들은 재수없는 애 물건이라 그런 것 같다 라면서 지민이를 또다시 욕했습니다. 괜찮아. 진짜 이 공깃돌에 뭔가 있는 건가? 저도 모르게 공깃돌을 하나씩 잡아서 위로 던졌다가 받았다가 던졌다가 받으며 앞을 보는데 잡았다. 보랏빛 얼굴에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웃음소리. 설마 경아가 봤다는 그 귀신? 저는 무서워서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경아도 그날 이후 지민이를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지민이를 괴롭혔거든요. 그 재수없는 공깃돌 때문에 귀신을 봤다고 괘씸하다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 경아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크게 다친 머리를 결국 회복하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경아는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평소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지냈지만 저는 그런 지민이가 너무 소름 끼쳤어요. 왜냐하면 경아의 얼굴 위로 나타났던 그 귀신이 가끔씩 지민이의 얼굴에도 겹쳐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실 문이 부서질 것처럼 열렸어요. 누구야? 야, 네가 최지민이야? 경아 손을 꽉 붙잡고 들어온 경아 어머니가 쬐끄만 게 어디서 개 같은 수작을 부려? 이 엄마 또 왜 그래? 저 선생님, 얘네 엄마 좀 당장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경아 어머니가 지민이 책상에 뭔가를 집어 던졌는데 그건 3개밖에 남지 않은 공깃돌이었습니다. 철가루 속에 피가 묻은 정체 모를 털들이 섞여 있었어요. 저주를 했구나.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크게 다치셨다고. 그래서 지금은 혼수 상태시라고. 그 전까지는 안 믿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주받은 공깃돌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야, 너 니네 엄마가 시켰어? 쬐끄만 게. 선생님이 경아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갔고 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 지민이를 쳐다봤어요. 지민이는 그 난리통에도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경아는 얼마 후 전학을 갔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을 남기고요. 저는 복도로 지민이를 불러내서 물어봤어요. 정말 너희 엄마가 경아 저주한 거야? 근데 내가 아니라고 해도 너 안 믿을 거잖아. 너네 전부 다. 정말 지민이가 경아를 저주한 걸까요?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면 그때 제일 무서웠던 건 지민이도 경아도 아닌 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민이 말처럼 저는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애를 믿어주기 싫었으니까요.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계신 이정우 선생님이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1998년에 이정우 선생님이 교대를 졸업하고 충청남도 시골로 처음 발령난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3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셌나 보다.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건물이 2동이고요. 그리고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이 최초로 담임을 맡은 반이 바로 2학년 1반입니다. 근데 이게 뒷동에 있는. 근데 이제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얘들아 오늘은 저 뒷산에 가서 우리 한번 야외 수업을 하지 않을래? 하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뒷산을 갔는데 마침 도착을 했더니 그 수희 아저씨께서 풀을 깎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넉살 좋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오늘 뭐 저희 애들 야외 수업을 하러 왔다. 그랬더니 수희 아저씨께서 어차피 그냥 간단한 인사였는데 갑자기 대뜸 이 선생 뭐 애들 데리고 저 위로는 가지 마. 불길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선생님이 아저씨 왜요? 저짝 가보면 구덩이가 너무 많다. 위험하지. 다 구덩이다. 그리고 뭐 관짝도 있을 거고, 뭐야? 관짝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해골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 뒷산이 싹 다 공동묘지였었다. 있어. 네.
그러면서 궁금하면 한번 가봐. 툭!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가셨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폭탄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뭐 황당하고 뭐 괜히 오싹하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쌤! 여기 와보세요. 여기 뭐 땅이 울룩불룩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벌써 뛰어갔구나. 이미 애들은 다 뛰어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얘들아 그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가지마 하고 이제는 애들을 싹 다 챙기고 이제 다시 교실로 온 거죠. 잘했다. 그런데 그 후에 선생님 반에 이상한 일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거길 갔다 오고 나서 근데 다들 우유 그 급식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 당번이 우유 당번. 여기 이 학교도 그 플라스틱 상자가 있었는데 2명이서 가서 우유 그 배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우유가 구비되어 있는 장소가 그 현관 한가운데 중앙 계단이 있고 그 옆에 안 쓰는 창고 있죠.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창고 있잖아요. 항상 잠겨져 있어. 근데 그 창고 앞에 그 우유 상자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각 반의 애들이 그 장소에 가서 그 우유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당번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 정하기가. 아무도 문을 여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래되면은 그 자물쇠가 녹슬고 그리고 이상하게 꼭 그 장소만 그런 장소만 햇빛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어둡고 괜히 오싹하고 으쓱하고 막 서늘하고 또 이제는 뭐 애들끼리니까 또 요상한 소문이 퍼져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그거 아냐? 옛날에 나쁜 애들이 여기 창고에다가 한 아이를 가둬놓았는데 거기서 굶어 죽었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애들은 그거 아닌데 그 창고에 되게 무서운 아저씨가 산대. 그래서 뭐 뿔도 나 있고 뭐 애들 상상력 있잖아요. 그리고 키도 크고 그래서 막 애들을 잡아간대. 막 이런 학교마다 있는 괴담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 창고 앞에 가기 싫다고 그래서 우유 당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선생님 반에 똘똘하고 야무지고 좀 그래도 그나마 애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어른스럽게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반장하고 부반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아이들한테 그 우유 배식을 너네가 좀 담당을 해달라 했더니 이제 애들이 당번이 된 거죠. 문제가 또 터집니다, 여기서. 뭐요? 또 그날은 하필이면 날씨가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학교 그럴 때 무섭잖아요. 그리고 약간 뭔가 밤 분위기도 축 처져 있고. 그날 반장하고 부반장이 우유를 가지러 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뭔 일 났다. 근데 선생님이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뭐가 무슨 일이 생겼나? 한순간에 선생님!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반장하고 부반장이 그냥 교실로 냈다 뛰어들어온 거예요. 막 후다닥. 거의 막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침착하고 똘똘하고 야무진다고 했던 반장하고 부반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러가지고 저 귀신 봤다고 귀신 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소리냐고 아니 지금 귀신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창고 계단 창고에 진짜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안에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네, 말을 걸었대요. 잠겨 있는 그 창고 안에서. 누가 있다. 애들이 같이 들었네. 선생님이 너희가 날씨 때문에 겁을 먹고 또 너 작은 소리도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으니 진정해라.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애들을 진정시켰겠죠? 쉬는 시간에 선생님 난리가 난 거야. 10명도 넘는 애들이 이제 우르르 갑자기 난리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거의 횡설수설하고 또 어떤 애는 막 거의 울먹거리고 어떤 애는 뭐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아까는 반장, 부반장이 그러고 이번엔 단체로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왜 그러냐고. 왜 너희 단체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호기심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치, 그치.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그럴 없어. 애들이 예. 계단 밑에 창고에 귀신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가자. 나 같아도 갔겠다. 그쵸. 애들은 딱 뭉쳐 있으니까 또. 그래서 애들이 한 열 몇 명 되는 애들이 굳이 또 그 계단 밑 창고에 갔다가 거기 단체로 애들이 진짜 다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실제로? 네. 확인해봐야 되나?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거기에 애가 갇혀 있나?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주말에 애들이 학교에 와서 숨바꼭질도 하고 좀 많이 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학교 막 그러잖아요. 시골 학교는 저희 학교도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혹시나 잘못돼서 애가 창고에 갇혀 있으면 큰일 나죠.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자 해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갔대요. 창고 앞에 섰는데 네. 이게 문이 여전히 잠겨 있는 거죠. 혹시 몰라서 그 창고 문을 똑똑똑 노크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창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대답을 하듯이 있어. 네, 그 안에서 그 다 들은 거잖아 지금. 거기 안에 누가 있냐고. 누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있어요. 이렇게 온 거야.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애들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나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거야. 애들은 귀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아 여기 정말 애가 갇혀 있구나. 그래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수희 아저씨한테 막 뛰어간 거예요. 아저씨 저기 창고에 열쇠 좀 빨리 찾아달라. 저기에 애가 갇혀 있는 것 같다고. 열쇠 좀 빨리 달라고. 그랬더니 아저씨는 오히려 담담해. 아니 그 열쇠를 아니 누가 가져가지도 않았었고 창고를 연 적도 없는데 애가 어떻게 갇히냐. 어쨌든 선생님이 다 조급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저씨께서 이제 찾으신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안 열렸으면 열쇠를 넣어도 그 있잖아 드르륵 들어가지 않는 거. 막한. 네. 억지로 힘들게 그 자물쇠를 열고 그 철문을 이렇게 열었을 거 아니에요.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서늘한 느낌이 이렇게 확 지나가면서 이렇게 착 덮치고. 그리고 창고를 둘러봤더니 창고에는 그 구석에는 뭐 그냥 다 사가서 낡아 빠져진 뭐 책걸상 몇 개랑 품이 있었구나. 뭐 양철통 몇 개. 아무도 없네. 그 선생님도 그 멍하게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그 창고 안에서 일은 너무 찝찝하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못 찾고 아무도 못 찾고. 근데 그 방학식을 앞둔 어느 날 살던 집 계약이 끝나면서 지낼 곳이 없으셔가지고 학교 숙직실에서 경비 아저씨랑 하룻밤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낯설잖아요. 뭐 그렇게 그냥 밤늦게까지 얘기를 하다가 하필 이 순간에 화장실이 급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 시간도 또 약간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가지고 복도도 너무 활동 시간이에요. 볼일을 보고 돌아오시는데 뒤에서 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손뼉치는 소리가 아니라 발소리, 어린애 발소리. 네, 어린애 발소리. 네, 북적 뛰는 소리.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난 게 아니니까. 통이 아니네. 그래서 또 새까맣잖아요.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달빛밖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한 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또 나기 시작한 거야. 누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있어. 누가 막 선생님한테 일부러 장난치는 듯한.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데 또 그 순간 갑자기 삐 그래요. 삐 경고. 경고미. 경고. 보안 시스템 경고음이 누가 들어왔다는 경고음이잖아요. 울린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일단은 수희 씨가 있는데 달려가서 아 지금 큰일 났다고. 저 누가 왔다. 도둑 들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아저씨는 저게 이상하게 언젠가부턴가 이 시간만 되면 12시쯤 되면. 똑같은 곳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린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근데 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경고음이 똑같은 곳에서 계속 울린다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으시게 거기 있잖아. 뒷동 계단 및 창고 앞.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